자, 지금부터는 이 키네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첫 시간이 되겠고, 오늘은 키네틱스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가스 몰리큘, 가스 몰리큘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있는가, 내지는 어떤 식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가스 몰리큘의 운동 속도라든지 충돌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통계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네틱스의 첫 시간인데 오늘 다룰 내용은 가스 몰리큘의 스피드, 그러니까 스피드 오브 가스 몰리큘. 가스 몰리큘들의 스피드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가 벡터와 스칼라 이 개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습니다. velocity가 있고 스피드가 있어요. velocity, 속도라고 하는 건 벡터의 개념이죠. 이 velocity는 벡터로 나타냅니다.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칼라는 양에 대한 개념이고 벡터는 방향과 양을 둘 다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거는 velocity라고 하는 거는 벡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벡터는 공간에서 직교좌표를 생각해 보면은 자, x 성분의 벡터, 그 다음에 y 성분, z 성분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의 벡터, x 방향 벡터, y 방향 벡터, z 방향의 성분을 다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x, y, z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건 길이가 1인 벡터죠.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를 나타내준다면은 그 크기, 이제 x 방향의 벡터의 크기, x 방향 성분에다가 거기다가 단위 벡터, i 벡터, 그 다음에 vy의 ijk라고 합시다. x 방향 단위 벡터를 i, y 방향의 단위 벡터를 j, 그 다음에 z 방향의 단위 벡터를 k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고, 혹은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세 개의 성분으로 나타내게 됐어요. 그러면은 vx, vy, vz 각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러한 세 개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벡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줄에다가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벡터를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이제 벡터 값의 속도를 기술하는, 속도 벡터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속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속도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속도 벡터의 절대값, 크기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스칼라죠.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보여요?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승 해주면은 스칼라,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velocity의 절대값인 속력, 스칼라 값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부터 진짜 가스 몰리큘들에 대한 속도, 속력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이 박스 안에, 이 방 안에 가스 몰리큘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몰만 있다 그래도 어떻게 되죠? 10의 23승계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다루기가 참 힘드니까 통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X성분만 고려를 해볼게요. X성분, X방향. YZ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X성분만, X성분의 속도만, 속력만, 속도만 고려를 할 거예요.
자, x 방향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제가 좀 길지만은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probability, 확률이에요. 확률은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 이 안에 돌아다니는 가스 애톰 중에 하나를 제가 탁 골랐어요. 딱 찍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 몰리큘이 속도를 Vx라는 어떤 Vx라는 특정한 미니의 어떤 속도 값이 있다고 할 때 이 Vx 값을 가질 확률 하나 딱 찍었는데 얘가 Vx라는 특정한 X방향의 X성분만 고려해주고 YZ는 고려 안하고 X방향으로만 1차원만 고려했을 때 Vx라는 그러한 속도 성분을 가질 확률 그 확률이면은 요거는 이제 P가 되겠죠 확률. 근데 제가 P로 안 쓰고 F라고 쓸게요. 확률 분포 함수, 확률 함수 이런 개념이라서 요거를 갖다가 FVx라고 할게요. 어떤 몰리큘이 Vx라는 X 속도 성분을 가질 확률이에요. 자, 요 확률을 FVx라고 합시다. 그럼 요 함수는 F 함수는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F 함수를 Vx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1이 돼야 되겠죠. 전체 확률은 1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요 확률 자, 요것은 어떻게 되나요? 요 probability는 the probability of a molecule with energy of 이렇게 된다. 자, 운동 에너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디얼 가스여서 뭐 인터랙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생각 안 하고 운동 에너지만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요. 자, 이 몰리큘이 Vx라는 속도를 가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Vx의 속도를 가진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x 제곱을 가질 거예요. 우리 지금 양자역학적인 거 아니면 클래시컬하게 다루는 겁니다. 클래시컬하게 다뤘을 때 이 속도의 성분을, X 성분을 갖는다는 얘기는 X 성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니까 2분의 mv 제곱에 운동 에너지를 가질 확률, 뭐 똑같은 거죠. 요거 가지면 요거 갖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똑같은 확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Vx를 가질 확률을 FVx라고 했는데 Vx를 가질 확률이나 2분의 MVx를 가질 확률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는 미래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Vx라는 확률은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 뜬금없이 왜 이게 나왔나 하실 텐데 잘 보세요. Vx라는 속도를 가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mvx라는 에너지를 가질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확률은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는 거죠. 에너지와 관계된 시스템에서 어떤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에너지와 관계된 어떤 체계에 있어서 확률은 항상 볼츠만 팩터에 비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Vx라는 속도 성분, x방향의 속도 성분을 가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확률은 볼츠만 팩터에 비례한다. 지난 통계 역학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베이직하게 깔고 들어갔던 기본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몰리큘 하나를, 가스 몰리큘 하나를 잡았을 때 그 가스 몰리큘의 속도, x방향 속도 성분이 V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은 비례상수 하나 도입해주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자 2분의 1 베타 m Vx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니까. 그럼 우리 사실 확률함수의 형태를 알고 싶은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C 값을 몰라요, 그죠? C 값, 비례상수 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비례상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것은 적분을 하면 되죠. 어쨌거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확률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Vx, x방향의 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죠. 이쪽으로도 0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으로도 0부터 무한대까지 속도 성분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고, 요거에 대해서 요 확률함수 확률함수를 다 적분해 주면은 자 Vx가 변수예요. x가 아니라 Vx가 변수니까 V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적분을 한 것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1이 돼야 됩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지금부터 본 교재인데 교재 17장에 보면 테이블 1이 있어요. 테이블 1에 여러 가지 적분에 대해서 그 적분값이 얼마가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값 그 중에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제곱의 dx라고 하는 것은 a분의 파이의 2분의 1승 이렇게 된다. 자, 이 계산은 우리가 수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누군가 계산해 놓은 건데 이 값을 이용을 합시다 그냥.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a 대신에 여기도 보면은 a 대신에 2분의 1 베타 m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vx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c는 비례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꺼내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요 형태를 가지고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값은 c에다가 베타 m분의 2파이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 요 값이 1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요 확률함수의 형태를 알고 있고 여기 다 알고 있으니까 요 비례상수를 구해야 되는데 비례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값이 1이다 하는 요 확률의 기본적인 그러한 법칙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C 값을 구했어요. 비례상수 C 값. C는 2파이분의 베타 m의 2분의 1씁니다. 이렇게 구해지고요.
요것은 베타를 풀어서 써보면은 KT분의 1이니까 2파이 다음에 볼츠만 컨스탄트 T분의 가스 몰리큘의 질량 요거에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은 어떠한 몰리큘이 Vx라는 특정한 X방향 속도 성분을 가질 확률은 요 형태에다가 C값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2파이 M KBT 분의 M의 2분의 1승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자 여기도 베타 대신에 KT를 써줍시다. 그러면 2 KBT 분의 M VX 제곱 이런 형태가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스 몰리큘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X방향 성분만 고려를 했고 속도의 X 성분이 V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은 이런 식의 함수 형태로 주어진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확률이 볼츠만 팩터에 비례한다 하는 거 하나 써먹었고 그래서 이 볼츠만 팩터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비례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 하는 관계를 썼죠. 두 개의 관계를 써서 이 확률 함수 X 성분의 속도가 Vx 값일 확률을 이러한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Y 성분, Z 성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Y든 Z든 X든 다 같은 물리적인 방향은 우리가 인간이 정해놨지만 가스 몰리큘이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X 방향이든 Y 방향이든 Z 방향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속력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갈 메인스트림인데 여기서 잠깐만 요 확률 함수가 나왔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요런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속도의 X 성분의 평균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보나 마나 이쪽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X 성분은 제로가 돼야 되죠. 그죠? 양쪽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상쇄돼가지고 제로가 돼야 될 건데 자, 요거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전범위에 대해서 평균 값은 항상 그런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다. 그래서 다 더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산을 테이블에 있는 적분값들을 이용해서 해봐도 0이 나오고 그 전에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성분이 다 상쇄가 되니까 0이 된다. 물리적으로도 0이 돼야 되고 계산을 해봐도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X 성분의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평균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죠. 몰리큘이 갖는 에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요번 챕터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이나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그냥 모노토닉 아이디얼 가스만 생각을 할 거니까 트랜스레이션 에너지가 곧
몰리큘이 갖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몰리큘이 갖는 그 중에서도 X성분이죠. 몰리큘이 갖는 X성분의 에너지 평균은 어떻게 구해질 것인가? 그럼 이 평균은 자, 이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m vx 제곱이니까 요거의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콘스탄트니까 빼고 자, vx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냥 평균이 아니라 제곱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려면은 어쨌든 평균값의 정의로부터 모든 범위에 대해서 자, 제곱값에다가 요 값에다가 요 값이 나올 확률 자, 제가 잘못 썼네요. dx가 아니고 dvx가 돼야 되죠. dx가 습관이 돼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vx에 대해서 이렇게 자, 값에다가 확률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값도 요 f에다가 요 형태를 넣어가지고 요 테이블에 있는 적분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0이 안 나와요. 자, 요 적분을 좀 쓸 게 많아가지고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귀찮긴 하지만은 이 적분표를 사용하면 의외로 계산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2분의 1 kBT만 남더라. 매우 단순한 이런 형태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X방향의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의 평균값은 2분의 1 kT니까 그럼 Y방향으로도 2분의 1 kBT, Z방향으로도 2분의 1 kBT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몰리큘 하나가 갖는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kBT가 될 거고 자, 2분의 3 kBT의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고 만약에 1몰이다. 1몰이면은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볼츠만 컨스턴트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은 기체상수가 같기 때문에 1몰의 아이디얼 가스가 갖는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는 2분의 3 RT가 되는 거고 또 2분의 3 RT 값은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가 지난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에서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기체의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를 구했었는데 그때 1몰의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는 2분의 3 RT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인 적이 있어요. 그 2분의 3 RT 값이 이런 방법으로도 도출이 되네요. 자, 이렇게 확률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평균 값을 구하는 데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잠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Y방향, Z방향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잠시 확률이 나왔으니까 잠깐 이 평균값을 구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 자, 이제 다시 우리가 가야 되는 본 궤도 메인스트림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률값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Y방향, Z방향으로도 똑같아야 되죠. Y방향, Z방향으로도 Y방향, Z방향은 그냥 인간이 임의로 구분을 해놨을 뿐 가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확률의 그 형태도 다 똑같아야 되겠죠. 다만 y 성분이니까 vy 제곱 이렇게 써야 될 테고 또 z 방향으로도 뭐 어차피 똑같은 형태지만 굳이 한번 써본다면은 역시 똑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m, v, z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x, y 방향, z 방향이 다 동일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그리고 z 방향으로 각각 어떤 vx라는 x 성분, vy라는 y 성분, vz라는 속도의 z 성분을 각각 가질 확률은 이런 식으로 기술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3차원으로 조합을 시켜봅시다. 그렇다면은 확률인데 x 성분은 vx를 가지고 y 성분은 vy를 가지고 z 성분은 vz를 가지는 이런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요거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확률을 3개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x 성분을 vx를 가질 확률에다가 vy로 y 성분의 속도를 가질 확률, 그 다음에 z 성분의 z 방향의 속도 성분 vz를 가질 확률, 3개의 확률을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니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곱해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요 정리 곱해줘가지고 저 형태를 이용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3차원에서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도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속력, 스칼라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F의 X 성분은 이렇게, Y 성분은 이렇게, Z 성분은 이렇게 가질 확률은 저 세 확률을 다 곱해주면 돼요. 그렇다면은 앞에 개수 똑같으니까 2파이 m kbt 분의 제가 잘못 썼네요. 자, 2파이 여기 m이 안 들어갑니다. 2파이 kbt 제가 어느 단계에선가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 2파이 kbt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 부분에 m 하는 거는 공통되는 부분이죠. 2분의 1승인데 그게 3개니까 2분의 3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은 마이너스 2 kbt는 똑같아요. m까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z 제곱 3개를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지웠습니다만은 각 성분의 제곱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z 제곱은 요거는 스칼라인 속력, 벡터의 크기 요거의 제곱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썼던 거 다시 써보면은 요 벨로시티 벡터의 절대값 크기, 즉 속력이 되는 거죠. 스피드는 자, vx의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z 제곱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됐었으니까 여기 2분의 1승이 없으니까 요 속력의 제곱, 스피드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써보면은 요 식은 이제는 요거 대신에 자 v의 제곱이다. 스피드, 속력, 스칼라로 바뀌었어요. 속력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편의상 제가 f, v라고 이제는 속력에 대한 함수 fv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어쨌거나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걸 이제 접근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적분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F에 Vx, Vy, Vz를 가질 확률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이 함수에다가 이걸 적분할 때는 dx, dy, dz 이러한 볼륨 엘리먼트를 꼭 해줘야 되겠죠. 또 제가 V를 빼먹었네요. 이게 습관이 돼서 참 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dvx, dvy, dvz, vx, vy, vz가 변하니까 vx, vy, vz가 변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함수 곱하기 볼륨 엘리먼트 적분할 때 이게 필요하죠. 여기다가 이제 인테그랄만 하면 적분이 되는데 이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요것은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요건 직교좌표계의 성분이에요. x, y, z 성분인데 구면좌표계로 만약에 쓴다면은 그럼 구면좌표계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 y, z 성분인데 이렇게 어떤 이러한 속도 벡터가 있다면은 그래서 이 속도 벡터가 vx, vy, vz의 성분을 갖는 속도 벡터 v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 속도 벡터가 나타내는 요 벡터점 요거를 직교좌표계에서는 vx, vy, vz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은 요거를 구면좌표계에서는 r세타 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 거리는 요 스피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 그 다음에 세타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거리는 벡터의 크기니까 벡터의 길이니까 스피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자 볼륨 엘리먼트는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파이였으니까 v제곱 사인 세타가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dr d 세타 d파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써보면은 요 부분 볼까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아까 FV라는 요 부분을 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FV의 4파이 R제곱 4파이 V제곱 dV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여기로 넘어가냐면은 우리가 이 FVX, VY, VZ라는 함수 이 함수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FV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죠? 즉 각도에는 무관해요. 세타 파이 이걸 정의에 의해서 구면좌표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긴 했지만 V만의 함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의에 의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V 요 구면좌표를 따지면 R 세타 파이 중에 R에 대한 함수, R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라디얼 성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에다가 요 라디얼 함수, 라디얼 성분만 가지고 있을 때는 요 적분 볼륨 엘리먼트를 껍데기를 붙이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껍데기에다가 요 FV를 곱해서 더해 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또 그냥 편의상 FV라고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V 함수고 V 함수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FV에 DV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전개를 해놓고 보니까 원래는 벡터였어요. 우리가 애초에 가는 거는 x, y, z 성분이 있는 벡터에 있어서의 확률함수와 볼륨 엘리먼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 속력, 스피드에 대한, 스칼라에 대한 확률함수와 볼륨 엘리먼트 이렇게 1차원적인 이러한 변수가 3개에서 변수 하나, 속력만을 변수로 갖는 이러한 접근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접근 형태였는데 속력을 사용해서 나타내니까 이런 속력 하나의 변수만을 갖는 1차원적인 이러한 접근으로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 요 FV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자, 요것은 자, FV는 요 FV에다가 4파이 V제곱을 곱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4파이 V제곱 써주고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요 FV 요 형태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2파이 KB T분의 M의 2분의 3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BT분의 M의 V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DV 있으니까 DV까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는 벡터였는데 벡터에서 어느 순간 스칼라로 속도의 각성분해서 속력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넘어오는 과정이 뭐 어떻게 이렇게 넘어왔나? 구렁이 닭 넘어가듯이 넘어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속력에 대한 확률함수에다가 속력의 구간의 크기, 볼륨 엘리먼트의 곱으로 이러한 이제 적분의 형태가 바뀌었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 속력에 대한 확률함수는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DV를 곱해지 이런 형태로 바꿨어요. 자, 이제는 3차원적인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력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확률 함수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속력에 대한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 속력에 대한 확률 함수, 즉 어떤 파티클 하나를 찍었을 때 이 몰리큘 하나가 이러한 V라는 속력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도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평균 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